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때 교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 때 쳐다보고 어떻게 했을 때 막 학생들한테 질문이 쏟아지고 어떻게 했을 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네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학생은 막 눈을 반짝이면서 막 이거 물어보고 뭐로 물어보고 막 분위기 좋아서 하하하하 막 웃고 그런 것들이 1500명의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좀 데이터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제가 배우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브이로그 테이크 2 위플래시 독백 코멘터리 영상 부록편. 안녕하세요, 이규학의 작은 극장 배우 이규학입니다. 제가 이제 연기하는 영상 독백으로 영화 위플래시의 독백을 했는데 그 독백을 하면서 코멘터리 영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하다가 마침 이제 수시 연극영화과 또는 뮤지컬과 수시 기간이기도 해서 지금 이 시의성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이야기만 해도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 부록으로 좀 빼자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이걸 보면 참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찍게 됐습니다. 저는 19년도 2월에 동국대학교 연극학부를 졸업을 했고 벌써 7년 차가 된 중고 신인 배우입니다. 연극영화과 시험을 보는 학생 플러스 배우 지망생분들 그리고 신인 배우분들, 물론 저도 중고 신인 배우라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이분들한테 뭔가 조언을 하거나 도움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위치라고 표현하기 좀 웃긴데 제가 지금 현재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 위치? 이런 것들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냈고 용기를 참 많이 얻었던 말 중 하나가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 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배우고 싶다면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인 마이클 펠프스한테 마이클 펠프스한테 수영을 배우는 걸 희망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나의 수영 실력을 조금씩 향상시켜주고 내가 수영을 용기 있게 해낼 수 있는 동네에서 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수영 강사가 필요한 거지 세계적인 어떤 수영 선수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좀 용기를 얻게 만드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입시를 보고 있는 학생들, 취미로 배우는 분들, 그리고 연극영화과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고 이제 프로 배우가 되길 희망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17명의 학생들을 개인 레슨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 대단한 배우 아니다. 근데 나한테 배울 수 있는 거 좀 속된 표현으로 나한테 뽑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뽑아먹고 빨리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제가 우선은 입시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연극영화과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 그 입시 시험에 스텝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돈을 줍니다. 굉장히 시급이 센 알바예요. 그래서 다들 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걸 할 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더 좀 중요한 직책을 줘요. 제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시험장 안에서 그 카메라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왜 잡냐? 시험장에 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사이드에서 카메라를 잡고 학생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바닥에 있는 테이핑을 따라서 센터로 옵니다. 그럴 때 이 왼쪽 끝에는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비리로 교수님하고 이렇게 짜고 치고 합격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카메라로 미리 찍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처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카메라를 잡았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지원했던 수시에 지원했던 요즘 영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영어식 발음이 이렇게 지원했던 막 자꾸 이러는데
anyway, 그때 한 3,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원했었고, 그때 저희 학교는 그 A방, B방 이렇게 해가지고 약 1,500명의 학생들이 며칠 동안 시험을 보는 그런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때 교수님이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 때 쳐다보고, 어떻게 했을 때 막 학생들한테 질문이 쏟아지고, 어떻게 했을 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네 수고했어요 나가보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학생은 막 눈을 반짝이면서 막 이거 물어보고 뭐로 물어보고 막 분위기 좋아서 하하하하 막 웃고, 그런 것들이 1,500명의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좀 데이터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제가 배우 생활하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관심을 받고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그 특징들은 뭐냐? 참 냉정한 세상이지만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제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외모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옆에 제 옛날 대학교 1학년 때나 전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할 때 사진 띄워드릴 거예요. 그때랑 비교하면 야, 이 교학 참 관리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만큼 제가 외모가 별로였고, 얼굴에 막 트러블도 너무 많고 자기 관리라는 걸 잘 몰랐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도 제가 학교에 뽑혔다는 건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외모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외모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치 연예인 같은 잘생기고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얼굴과 피지컬,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예술가를 뽑는 공간에서, 그리고 학생을 뽑는 공간에서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외모 지상주의 짱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냉정한 세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학교 동국대학교에는 수많은 연예인 아이돌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연예인이자 아이돌인 상태에서 입학하신 분들도 많고, 들어와서 연예인이자 아이돌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인지도를 얻고 명성을 얻으면 학교에 큰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줘요. 명예는 동국대학교 아직 죽지 않았어. 한예종이랑 중앙대에 좀 밀리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 계속 우리 학교 좋아. 경쟁률도 계속 높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학교야. 계속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연예인 같은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는 어떤 거냐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학교 막 연예인 선배님들이 가끔 학교에 이렇게 돈을 막 억 단위로 기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총장님하고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은. 저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내가 동국대학교 총장님이라도 동국대학교의 연극학부에 있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학교에 기부하고 이러면 내가 총장 같아도 다른 과 말고 연극학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연극학부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그것도 다른 학과들은 뭐 무슨 미술과, 뭐 무슨 경찰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이런데, 저희는 연극학부인 게 뭐냐면 뭐뭐 학부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그 아래가 과로 돼 있는 게 좀 더 작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연극학부가 된 거는 그만큼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게 학교의 강의실이 됐든 학교 안에 극장이 됐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연습실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총장님 같아도 연극학부를 엄청 예뻐할 것 같고, 뭐 연구비가 필요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 같고, 극장이 필요해? 뭐 지원해 줄 것 같고, 보수공사가 필요해? 뭐 지원해 줄 것 같고, 연습실이 부족해? 지원해 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연예인을 뽑는 게 학교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을 제가 들은 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판단한 거예요. 제 혼자 뭐 이래서 연예인 같은 친구들을 또는 연예인인 친구들을 뽑는구나, 이거를 저 혼자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빛나는 외모, 그게 어쩔 수 없이 중요하다. 보통 이제 스타가 된다, 연예인이 된다라는 건 20, 30대에 좀 결정이 되거든요.
저는 벌써 이제 33살인데 저는 연예인, 스타가 될 만한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 브이로그 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한테는 이미 기회가 참 많았었고 학교에 뭐 공개 오디션을 보러 와주시는 캐스팅 디렉터 분들이나 어떤 소속사, 유명한 소속사의 관계자분들 앞에서 오디션도 보고 했지만 저한테는 오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외모나 이런 걸로 스타가 될 수 있는 배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아무튼 그래서 외모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모라는 건 참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참 매력적인 부분은 무엇이다.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똑같이 생긴 그 강남에서 성형수술 막 해가지고 강남 미인이라 막 하잖아요. 그런 얼굴을 선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똑같이 수술해가지고 그런 느낌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또 이 친구 연예인이 될 것 같아. 이 친구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외모면 뽑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진 목소리를 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목소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어떤 울림이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배우라는 직업에게 있어서 이 음성, 목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목소리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무대 예술을 생각했을 때 배우의 목소리가 객석까지 잘 전달이 되는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타입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입시학원에서는 그 목소리를 강조해서 막 일부러 이걸 짓눌러서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대형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남학생들이 안녕하십니까? 몇 번 누구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요.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목소리를 내. 근데 나는 그게 듣기 좋은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부자연스럽고 좋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로 교수님 시험장 안에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대면하는 건 그렇게 난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기적인 능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연기도 굉장히 주관적인 분야거든요. 이 부분에서 얘기할 게 뭐냐면 연기라는 분야에서 1등이 없어. 누구는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 1등이다 우리나라. 누구는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 1등이다 하지만 저는 누가 1등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김종임 여사님은 코믹과 액션을 좋아하세요.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이런 거 질색팔색 하세요. 근데 많은 연극영화과에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예술적인 작품들을 올리고 그런 독백들을 막 학생들이 하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동국대학교에서 입시 심사를 보는 교수님으로 앉아 있다면 저희 어머님은 코믹한 연기, 액션이 들어간 연기를 하는 친구들을 뽑을 거예요. 이러면 좀 확 와닿거든요. 결국에는 연기는 내 연기를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 연기를 보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건 또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할 건데 전 계속해서 오디션 볼 때 그렇게 그 관점으로 준비해서 오디션들을 계속 합격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를 입학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국대학교 그 시험장 안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의 취향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정적이고 먼저 움직이고 대사하고 또는 대사하고 움직이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리되고 정제된 연기를 좋아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큰 에너지를 크게 내뱉고 이런 연기를 좋아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저희 학교 교수님이 좋은 연기라고 생각하는 기준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학교나 어떤 교수님들은 그거 너무 자기적이야. 그건 살아있는 연기가 아니야. 이러면서 난 그런 학생 뽑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교수님의 취향을 파악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제가 거기 관련된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시험장에 들어오는 교수님들은 전임 교수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수님 성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다 보면은 또는 논문 같은 거 볼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무료로 검색하면은 교수님이 쓰신 논문을 읽어볼 수도 있고 또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보는 거야.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이걸 얘기해도 그걸 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 어려운 거겠죠. 그거를 해서 교수님의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고 이 교수님한테 배우면 진짜 많이 배우겠다, 이 학교에 더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험장 안에서 교수님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만약에 교수라면 난 그 학생 뽑고 싶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어요? 근데 저 사실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랑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연기 또는 제가 배우고 싶어하는 연기가 교수님의 생각이랑 좀 너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조금 너무 웃기지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러면 막 교수님도 웃을 거야. 야, 이 어린 친구가 뭘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교수님이 어떤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참 멋진 아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는 이제 근데 겉핥기식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그걸 다 읽어보고 했던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교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교수라면 난 그 학생 뽑을 것 같아. 너무 멋진 거죠. 그냥 우리 학교의 어떠한 명성, 우리 학교의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 때문에 또는 메이저 대학교, 인서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학교로 오고 싶은 게 아니라 나한테 배우고 싶어서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뽑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해도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 난 100명 중 1명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입시할 때는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동국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수시에 들어갔는데 그때 학교들 다 서울에 있는 거, 다 경쟁률 제일 높은 학교 썼거든요. 전 그냥 메이저 학교 가고 싶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철없이 남들에게 나 어디 학교 다녀 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거죠. 그 학교가 뭐가 좋고 이런 거 없이. 근데 저는 그냥 운 좋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다 동국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교수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동국대학교 들어갔다 생각해요. 그거 동국대학교 말고는 저 붙은 데가 없어요. 가천대학교 1차? 그거밖에 없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래, 그러면 내가 어디 학교 가고 싶으면 어디 학교 출신 선생님이 많은 학원 가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 학원 너무 학원비가 비싸, 또는 나는 대형 학원 다니고 싶지 않아, 나는 개인 레슨 받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 해서 정답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 건 그 학원에 도는 어떠한 정보들, 대형 학원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에 기댈 필요가 없다라고 전 생각하는 건 그냥 그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수소문해서 인스타에 DM을 보내든 아니면 그냥 그 학교 앞에 가서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보면은 딱 연극영화과 학생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딱 봐도 연예인같이 생긴 애들. 그러면 가서 그냥 쭈물쭈물 가서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이 학교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어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해야 될지 잘 몰라서 혹시 학교 교수님들이 연기 수업하실 때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누구는 막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얘기해 줄걸요?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야, 우리 학교 후배로 왔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다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실제로 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연습실에 저희 학교 연습실이 엄청 크고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연습실을 제가 혼자서 쓰고 있었는데 주말이었나?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복도로 나왔는데 어떤 어머님하고 어떤 따님이 막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면서 쭈뼛쭈뼛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넉살이 좋아가지고 마치 내가 안방의 주인 마냥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부끄러워하시면서 그게 아니라 저희 딸이 올해 여기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어떤 학교인지 그냥 좀 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 근데 만약에 나한테 학교 교수님들은 혹시 어떤 학생들을 좀
뽑고 싶어 하나요? 이런 거 물어봤으면 나 다 얘기해 줬을걸? 왜 저희 교수님들은 이런 걸 수업할 때 좀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런 학생의 태도를 좀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런 걸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얘기해 줬을 거야. 그러면 그거 하면 되잖아. 가가지고. 부끄러운 게 대수인가? 난 부끄럽지는 않다고 생각해. 솔직하고 멋있고 용기 있는 거지. 그래서 죄송하니까 커피라도 이렇게 한 잔 주면서 저한테 그런 거 좀 꿀팁 좀 전수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닌데 내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내 제자 중에서 그거를 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디에를 못 들었겠죠. 미안해 제자들. 아무튼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력은 취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보통 이제 연극영화과에서 특기를 하면 뮤지컬 넘버를 노래로 부르거나 아니면 현대무용 또는 한국무용, 발레 등등 어떤 움직임을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기를 할 때 노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학교에서는 연예인이 돼서 우리 학교를 빛내줄 사람을 뽑는다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많은 연극영화과에서 왜 뮤지컬 넘버 이런 것들을 특기로 원하냐면 뮤지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뮤지컬에서 주 조연을 하면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스타가 되니까 뮤지컬에 대한 교육, 뮤지컬 전공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우아라고 했던 뮤지컬 배우들, 주 조연을 하는 배우들 보면 춤을 기가 막히게 춰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그리고 춤을 기가 막히게 춰야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몇 개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주 조연들은 보통 필요한 그 능력들이 연기력과 가창력이에요. 대부분 노래를 잘해야 돼. 그러면 춤을 잘 춰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 뮤지컬에서? 앙상블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저는 앙상블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리스펙하지 않아요. 본인의 학교들을 드높이고 본인의 학교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배우를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그 얘기까지 해요. 너네가 이제 사회 나와서 앙상블을 한다라면 딱 3개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미지가 굳혀진다 그냥. 방송도 엑스트라나 단역도 딱 3개까지만. 더 그 이상으로 하면은 너네가 성장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기를 했을 때 저는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넘버로. 그래서 가창력을 뽐내야 된다 생각하고 당연히 무용 특기로 해서 뽑힌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는 무용을 잘해서 뽑혔기도 했겠지만 제 생각엔 연예인처럼 생겨서 뽑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은 노래는, 목소리는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고3 때 2옥타브 미도 안 났고 고3 때 저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께서 교아가 너 노래 특기 하지 마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배우로서 가장 잘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게 그나마 뮤지컬이에요. 고음도 다 잘 나고 원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목소리는 타고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발성학적으로. 근데 많은 교수님들은 그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입시장에서 노래를 잘 부르면 타고났다. 우리 학교를 빛낼 뮤지컬 주조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특기는 뮤지컬 넘버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도대체 뭘 집중해서 보냐 했을 때 전 총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만 알려주는 특별한 노하우인데 다 오픈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귀한 정보를 오픈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오픈하는 겁니다. 첫째는 음정, 둘째는 박자, 셋째는 피치입니다. 음정 박자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특기하겠습니다 하고 노래 딱 부르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듣다가 음정 박자 안 맞으면 바로 이렇게 고개를 내려요. 또는 아예 안 듣고 있다가 음정 박자가 맞으면 이제 슬슬 봐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음정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피치인데 피치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피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옥탑을 나가 440Hz인가?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소리는 진동수로 그 소리를 규정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근데 440Hz의 진동수로 라 이걸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진동수가 좀 떨어지면 피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애매한 피아노에 없는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내서 알아요. 그래서 그 피치가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내는 거, 그거는 뭐 방법은 많아요. 뭐 피아노도 계속 두들기면서 소리도 내고,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이 좋아서 그 보컬 피치를 측정하는 어플도 있어요. 그걸로도 연습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피치고, 네 번째가 고음을 얼마나 강질의 소리로 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단어로는 벨팅 창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질의 소리로 고음을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험장에서 꼭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러니까 고음을 내는 부분까지 꼭 드러내는 걸 중요시 여기고, 만약에 고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는 노래를 했다 하면 교수님이 시켜요. 혹시 고음 낼 수 있는 그런 거 다른 노래 아는 거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게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와, 이 소리를 잘 내면, 야, 얘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주조연이 될 수 있겠다. 연예인, 스타가 될 수 있겠다 하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가 그거고, 다섯 번째는 뮤지컬에서 노래와 움직임은 연기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가수나 성악가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노래에 드라마를 담을 수 있는가, 연기적으로 부를 수 있는가, 말하듯이 노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딱 되면은 저는 100명은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동국대학교 수시 시험 볼 때인데, 2차 시험을 볼 때인데, 이렇게 막 앞에서 3차 대기실에서 막 긴장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인가? 어떤 분이 시험장 안에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영어 같은 걸로 했었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3옥타브 도, 하이 C 막 이런 소리를 냈었거든요. 음정을 찍어볼까? 하이 C를. 막 이런 소리 있어. 영어 샬라샬라샬라샬 막 이런 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그때 입시장 앞에서 입시 진행을 도와주는 그 연극학부 저희 학교 선배님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입시생 학생들이 다 이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소문을 해보니 그분은 한예종과 중대와 동국대를 다 붙으셨어요. 그래서 한예종을 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음을 그렇게 내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특기라는 게 특출난 기술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특출난 기술을 하면 메리트가 있는 거고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면 됩니다. Q&A, 태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학교를 왜 오고 싶고 왜 배우가 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퓨어한 그런 어떤 태도와 눈빛 이런 게 있으면 잘하고 못하고는 없다고 봐요. 태도에 대해서 그냥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진심이고 가식적이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일화를 하나 또 해드리면 제가 동국대학교 1차 시험 볼 때 진짜 시험 잘 보고 싶어서 막 문 딱 열렸을 때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가보나 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랬어. 그러니까 막 나 혼자 막 이렇게 뭐랄까 혈안이 돼 있다? 나 혼자 엄청 열정적이니까 교수님 분들이 보시기에 웃겼나 봐. 그래서 막 하하 웃으세요. 딱 했어. 그 다음에 교수님이 너 또 더 할 줄 아는 다른 뮤지컬 노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난 그 질문이 고3 때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재수할 때도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사실 그 질문은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만 그 질문을 해요. 생각해보면 관심도 없는데 왜 뭘 더 해보라고 하겠어. 관심이 없으면 네 수고했어요, 나가세요, 저 바빠요, 저희 할 거 많아요, 빨리 나가세요 이러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때 단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 뮤지컬 넘버 다 부를 줄 안다고. 당연히 다 못 부르지, 다 아는 게 많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온 거야. 교수님들 또 깔깔깔깔 웃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학생 내가 시키는 노래 만약에 못 부르면 바로 탈락이야 이러는 거야. 감사하다고, 시켜만 달라고, 저 진짜 다 부르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Bring Him Home을 불러보래요.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부르는 노래 있거든요. 근데 난 그 노래 몰랐어. 근데 그 재수할 때 내 친구가 부르는 거를 몇 번 들어본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보겠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진지하게, 원래 가사가 그게 아닌데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bring him home. 엄청 진지하게 하나도 안 웃었어. 절대 이 가사가 아니고 다른 가사고 멜로디도 이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엄청 진지하게 하니까 교수님들이 아무도 안 웃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막이 있다가 또 다른 노래 해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거 준비한 것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다리도 찢어보라고 그러고 질문을 막 한 2, 30개 한 것 같아. 다 대답하고 고생했어요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때 진짜 뛰어나갔어. 이야! 이러면서 나갔어. 왜냐면 이건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그 딱 나오자마자 진행 요원분들도 뭔가 당신 합격했어요 같은 그런 어떤 미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솔직하게 임하느냐가 좀 저는 입시의 중요한 요소라 생각해서 저의 일화들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논문 오케이 읽은 척 해야지. 책 한번 이거 읽어봤다고 거짓말 쳐야지. 이런 거를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솔되게 그 학교를 진짜 가고 싶다면 왜 가고 싶은 건지,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길래, 그 교육이 왜 나한테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부터 파고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이걸 브로그로 이렇게 펼쳤냐? 영화 위플래시 독백을 하면서 제가 연기한 앤드류라는 인물처럼 제가 제 꿈을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음소거했던 시기가 제가 재수할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영화에 나오는 앤드류처럼 아무도 주지 않았던, 또는 누군가 주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나한테 영향이 없는 건데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고 엄청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했던 순간이 저한테는 고3 재수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하고서도 지금도 가끔 느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퍼포먼스에 엄청 몰입하고, 그러면서 내 가족, 연인, 지인 이런 것까지 다 커트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재수할 때 엄청 독하게 했어가지고,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사진 띄워놓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은 못 띄웁니다. 제가 재수할 때 저희 학원 그 사물함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놨던 가족 사진이랑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고3 때 수시 정시 다 합쳐서 열 몇 개 학교를 썼는데 아무 데도 못 붙었거든요. 1차 합격도 없었고 최종 당연히 없었죠. 예비번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가능성이 아예 없던 학생이었죠. 근데 재수할 때 엄청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 사물함에다가 오늘 할 일 다 했냐? 안 했으면 넌 평생 족밥 되는 거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엄청 몰아세웠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해야 할 걸 다 못했으면 다시 집에 안 가고 연습실에서 더 연습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 재수할 때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나고 친구들이 많이 서운해 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막 잘 안 들어가고 부모님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때 만났던 친구도 신경 많이 안 썼었고, 그 친구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랑도 이별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재수를 성공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음소거하고, 조금 거친 표현으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거세시켜야지만 성공할 수 있구나. 마치 영화 위플래시의 앤드류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대학생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나고 있는, 중간에 한번 헤어지기도 했지만 약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굉장히 그 친구를 서운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정말 학교에서 하는 오디션을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주인공을 따낸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 학교를 입학할 때 성공했던 그 경험을 가져와서 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거세시키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같이 데이트하고 싶고 놀고 싶어 해도 나 이거 해야 돼.
왜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날 방해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플래시에 나오는 앤드류처럼.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기에 지금을 기회 삼아 또 한 번 사과 많이 했는데 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TMI일 수도 있는데 그 10년째 만나고 있는 친구랑 헤어졌었댔잖아요. 그때 왜 헤어졌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배우로서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대학로에서 이제 상업극이라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공연하게 되는, 그리고 같이 공연하는 배우들이 대학로에서 막 잘 나가는 그런 배우들이었어요. 그 작품을 하게 된 거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와 이제 됐다, 나 이제 배우로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학생들 수업도 하고 뭐 목도 좀 건강하게 못 쓰고 역할 자체도 막 과격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 목 상태에 대해서 계속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되니 뭐니 뭐 오로지 다 저 포커스가 저한테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여자친구가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보담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좀 많이 서운했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는데 본인 일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돼 있었던 친구인데 이제 사회 나와서도 또 이러네, 앞으로 생활도 계속 그러겠지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헤어짐의 시작,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었던 거죠. 그때도 저는 자격지심과 열등감, 또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이뤄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거세시키고 자꾸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위플래시에 나오는 앤드류나 저처럼 그러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나의 연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인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저는 평생 그게 어려웠거든요. 제 삶과 일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점점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놓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세울 거예요, 아마. 저도 지금 그래요, 계속. 예를 들면 원래 코멘터리 영상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작은 아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성분하고 결혼하셔서 거기서 사시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배우로서 많이 떳떳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뭔가 제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걸로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그냥 대학로에서 조그만 중소극장에서 공연 몇 번 하고 독립영화 그냥 조금 나오고 이런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그 친척분들이 있는데 자리에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가면 또 뭐 하니 요즘 어떡하니, 그건 돈은 많이 버니, 앞으로는 잘 될 것 같니, 다른 일을 해야 되진 않을 것 같니, 뭐 등등등 막 그러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불편한 거야. 그래서 시간 되면 와라 부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선뜻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문화인 것 같아. 뭐 외국도 그럴 수 있지. 근데 많은 입시생들이나 신인 배우분들, 그리고 저처럼 중고신인 배우분들은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부채감, 죄책감, 그런 거에 시달리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브록 영상처럼 한번 또 따로 빼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편하게 댓글이든 저한테 DM을 보내주시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입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이제 오디션을 보는 신인 배우 작품을 한두 개쯤 하다가 또 오디션에 합격을 못하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지금 뭐 제가 오디션 봐서 붙어가지고 돼서 지금 뭔가 작품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다 오퍼가 들어온 걸로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얘기까지 좀 덧붙여서 하면, 제가 고3 때 모든 대학교를 다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한 16개 정도 학교를 떨어졌는데, 그때 정시 끝나고 철없이 시간이 갑자기 붕 뜨고 많아지니까 어머니 핸드폰,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회원가입해가지고
아이템 받으려고 엄마 핸드폰 좀 잠깐 빌려줘. 인증번호 받으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대학교 원서 접수를 하면 그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어디 어플라이입니다. 이규학 자녀님 어디 학교 합격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근데 그게 열 몇 개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피눈물이 났던 건 뭐냐면 그 열 몇 개의 학교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를 받았고 엄마도 그걸 봤을 텐데 엄마가 단 한 번도 규하가 학교 결과는 어떻게 됐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놈 새끼는 엄마 주민등록번호랑 핸드폰 도용해가지고 게임 아이템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야. 그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학원에 입시생 학생들이 300명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학원 홈페이지에 그 친구들 얼굴이랑 어디 학교 합격, 어디 학교 예비 합격, 어디 학교 1차 합격 이게 따다다닥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나는 단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는 학원 다니면서 그 친구들 다 봤잖아요. 다 분석했어. 아, 이 친구는 외모가 이래. 그래서 합격한 것 같아. 이 친구는 노래할 때 소리가 막 이래. 이 친구는 뭐 연기할 때 이런 게 좀 좋아. 이 친구는 움직임을 할 때 뭐 이런 게 좋아서 붙은 것 같아 하고 다 분석했어. 그래서 그거를 재수할 때는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기억이 하나가 크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1,500명이 되는 학생들의 그 입시를 보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걸 했을 때 교수님들이 좋은 반응, 나쁜 반응들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 이 두 개를 토대로 제가 지금 배우로 그래도 먹고 살고 있고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그 두 개에서 시작됐고, 사회 나와서 오디션 볼 때는 그걸 토대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영화랑 드라마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를 좀 주력해서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 필름메이커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독립영화, 단편영화, 학생들 영화, 영화과 학생들 영화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을 텐데 한예종 영화과 작품은 거기에 공개를 오디션이 잘 안 나와요. 특히나 20, 30대 역할은. 왜냐면 한예종 학생들 쓰면 되니까. 제가 최근에 제 친구가 한예종 연기과에 들어가서 알게 됐는데 한예종은 다른 과랑 그 어떤 공고문 같은 걸 내는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홈페이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공고문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연기과 학생을 쓰면 학점 교류나 이런 게 돼서 그 학생한테는, 그러니까 그 배우한테는 페이를 안 줘도 된대.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선 돈도 아끼고 한예종 연기과 하면 우리나라 최고 아니야? 이러면서 그 학생들만 쓰는 거죠. 근데 정말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 오디션이 한번 올라온 게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고3 때 학원 입시생 300명 학생들을 분석했던 것과 그리고 입시장에서 1,500명의 학생들을 봤던 것. 그래, 연기는 취향이지. 동국대학교는 동국대학교 교수님들만의 연기적 취향이 있잖아. 취향을 알아야 돼. 이러면서 막 찾아보다가 그 감독님은 전 작품이 영화제에서 막 영화제를 엄청 많이 갔어. 너무 이 감독님 작품을 하고 싶은 거야. 감독님의 그 영화제 많이 간 작품이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인가? 그쪽에 그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찾아보다가.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보통 독립영화에서 하는 연기들은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영화를 봤더니 거의 뭐 연기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예요. 대사 같은 순간이 하나도 없고 너무 자기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고 진짜 그냥 일상 대화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기를 좋아하시구나 싶어서 그런 거에 알맞게끔 자유 연기도 준비해 가고 준비해 주신 지정 대사도 그거에 맞게끔 준비해서 갔어. 그래서 그게 뽑혔거든요. 이제 친해지고 조 감독님하고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 한예종 단편 영화에 지원한 배우들이 경쟁률이 700대 1이었대요. 내가 700대 1을 뚫은 거야 그때. 왜 저를 뽑았냐, 어떤 것 때문에 저를 뽑아주셨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자연스러운 연기 그거 플러스해서 제가 그때 지금 좀 많이 부끄러워가지고 좀 제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돌린 연기 영상들이 꽤 있는데 그때 제가 연기 영상들이 제 유튜브에 꽤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감독님이 와, 이 배우는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연기도 할 수 있고 스펙트럼이 진짜 넓네. 와, 진짜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저를 뽑았대요.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를 더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억들, 제 경험들, 이것들이 신인 배우분들 또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중고 신인 배우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밖에 외부 오디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랬냐면 제 동기 선배 후배들은 막 이제 오디션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아니 학생일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어차피 졸업하면 나와서 평생 볼 게 오디션인데 왜 그렇게 급한 거야 이러면서 오디션을 안 봤어요. 일부러 학교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사회에 나왔는데 오디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아무도 나를 오디션 볼 기회조차도 안 줘.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졸업, 이 한 줄이 힘이 없어. 그것 때문에 제가 학교 졸업하고 한 1년 동안은 진짜 우울증 올 것 같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많이 울고, 와, 내 청춘을, 그리고 부모님이 피땀같이 버신 돈을 몇 천만 원이나 투자해서 여기서 배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세상 탓, 학교 탓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 교수님이 왜 어떤 정보를 안 주신 거지? 왜 학교 선배들 중에서는 이런 게 힘들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지?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이나 선배님들이.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 모든 세상 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부족한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나 학교 후배들, 그리고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들을 뭐 현장에서 만나면 내가 뭐 대단한 배우거나 대단한 입지의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떠올라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거의 저처럼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세상 탓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시진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또 찍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편하게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도 좋고 인스타 DM도 좋고 제가 뭔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대답해. 뭐 그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엄청난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나름의 경험, 나름의 노하우, 꿀팁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것 뿐이니까 그게 뭐 전 좋은 것 같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지금 1시간 8분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너무 길게 얘기해서 피디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